서성입니다. 수은등은 빛 변함이 없건만 당신은 별에 구려 보이질 않네. 수은등 불빛 아래 이 발길은 떠날 줄 몰라. 허은 밤거리에 하나둘 오색 불 깜빡거리며 그대의 웃음소리 들려올 듯 내 가슴은 설레이네. 바람 부는 이 거리는 변함이 없건만 당신은 별에 구려 보이질 않네. 수은등 불빛 아래 이 발길은 떠날 줄 몰라. 이 거리를 잊으셨구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진행자 김지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요, 한 사람의 노래가 어떻게 누군가의 하루를 붙잡아주는지, 어떻게 가족 사이의 대화의 다리를 놓아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세대가 아니라 모든 세대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오늘의 주인공은 트로트 국민 가수 이찬원입니다. 여러분, 가수를 좋아하는 것과 가수를 믿는 건 다르다는 거 아시죠? 노래 잘해는 평가이고 믿고 들어는 관계예요. 이찬원을 좋아하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이찬원은 생활 속에 들어온 가수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늘 한 가지가 따라옵니다. 힘들 때 이 사람 노래가 나를 붙잡아줬다. 오늘은 그 관계가 생기는 순간들을 사연처럼 라디오처럼 조용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이찬원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을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는 그냥 잘하네 싶었어요. 이찬원은 2020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최종 3위를 기록하며 대중 앞에 이름을 알렸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1등만 기억나는 세상에서 3등이 오래 사랑받는다는 건 그만큼 캐릭터와 실력의 밸런스가 좋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이찬원은 그 무대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불렸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트로트 특유의 꺾기를 익혔다고 해요. 2008년에 KBS 전국 노래자랑에 처음 출연한 게 초등학생 때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총 4번이나 무대에 섰어요. 고송혜 선생님의 총애를 받았던 일화는 팬분들 사이에서 유명하죠.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할 때마다 송혜 선생님과 함께 남인수의 청춘 고백을 부르는 게 일종의 전통이었다고 해요. 스스로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죠. 24년 트로트 외길 인생 이찬원입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은 시작이 아니라 오랜 시간 준비해온 사람이 드디어 빛을 본 순간이었던 거예요. 미스터 트롯 결승 당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찬원은 마스터 합산 점수에서 전체 1위를 기록했었어요.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도 2위를 기록해서 중간 합계에서 당시 1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 아쉽게 최종 3위로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수상소감에서 이찬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영웅이 형과 타기 형과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무대에 설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요.
최종 7명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요. 이 순간을 기억하는 팬분들이 많아요. 성적보다 태도가 먼저 눈에 들어온 순간. 그래서 처음엔 응원할게요 였는데 어느 순간 괜찮아 같이 갈게요로 바뀌더라고요. 그 변화가 바로 좋아함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순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경북 구미에서 보내주신 박모님 사연입니다. 사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진행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직장인입니다. 저희 아빠는 말이 없으세요. TV 볼 때도 리모컨만 돌리시고 밥 먹을 때도 반찬 이야기만 간간히 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아빠랑 대화가 줄었고요. 같은 집에 사는데 각자 방에서 핸드폰만 보는 날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셨어요. 이찬원 영상이었어요. 이거 한번 봐라. 딱 그 한 문장이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울컥했어요. 아빠가 저한테 뭔가를 먼저 건넨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거실에 나와서 아빠랑 같은 영상을 봤어요. 같은 부분에서 웃고 같은 부분에서 감탄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집엔 그게 정말 큰일이었어요. 그 뒤로 아빠가 가끔씩 링크를 보내세요. 이건 라이브가 진짜 좋다. 이건 예능인데 웃기다. 한 줄짜리 메시지인데 저한테는 아빠의 편지 같아요. 박모님 고마워요. 어쩌면 이게 국민 가수라는 말에 진짜 의미일지도 모르겠어요. 노래를 잘 부르는 걸 넘어서 가족 사이에 대화의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이찬원의 인기 비결을 한 문장으로 말하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찬원은 사람 사이의 공기를 부드럽게 만든다. 자, 이제 이찬원의 국민 가수력이라는 걸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조금 장난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은근히 핵심이에요. 첫 번째, 차 안에서 살아남는가. 출퇴근길, 가족여행길, 택시 대리기사님 차. 이찬원의 노래가 이 모든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살아남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과한 감정 과잉이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 감정을 얹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운전할 때 들어도 방해가 안 되고, 그런데 귀가 저절로 따라가게 되는 목소리예요. 두 번째, 회식 자리에서 살아남는가. 회식 노래방에서요. 어떤 가수는 팬만 하는 노래라서 분위기가 좀 어색해지잖아요. 근데 이찬원 노래를 틀면 달라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분위기 좋다가 되거든요. 이건 실력도 실력인데 곡 선택과 무대 센스가 좋아서 그래요. 진또배기를 부르면 신나고 풍등을 부르면 감성적이고 편의점을 부르면 밝아지고 상황에 맞는 노래가 다 있어요. 세 번째, 어른 앞에서 추천해도 안전한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팬분들이 좋아하는 포인트 중 하나가 이찬원은 어른 앞에서 추천해도 부끄럽지 않은 가수라는 거예요. 노래도 노래지만 말투도 바르고 태도도 단정하고 누구 앞에 내놔도 안심이 되는 사람. 시부모님 앞에서 틀어도 직장 상사 앞에서 이야기해도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가수. 이게 생각보다 팬덤에서 큰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이찬원의 국민 가수력은 세대 통합과 부담 없는 감정선 그리고 무대 센스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든 날에 듣는 노래는 크게 두 종류예요. 울게 만드는 노래가 있고 울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노래가 있어요. 이찬원의 노래는 두 번째에 가까운 때가 많습니다. 큰 감정으로 흔들기보다 마음을 정돈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출근길에 퇴근길에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어느 날엔 그냥 배경처럼 틀었는데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돼요. 나 지금 위로받고 있었구나. 이게 참 신기하죠. 힐링하려고 튼 게 아닌데 나중에 보면 내가 힐링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에서 보내주신 김모님 사연입니다. 저희 엄마는 트로트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건 어른들 음악이지 하시면서요. 저희 엄마 세대가 오히려 트로트를 촌스럽게 보는 시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집에서 설거지 하시다가 이찬원 노래가 TV에서 나오니까 엄마가 손을 멈추시더라고요. 이 친구는 발음이 참 좋네. 엄마가 가수한테 그런 평가를 한 게 처음이었어요. 그 뒤로 엄마가요, 자꾸 이찬원 영상만 틀어요. 처음엔 노래만 듣더니 예능도 보시고 콘서트 영상까지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엄마랑 같이 콘서트 가고 싶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이찬원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다고요. 엄마랑 공통 취미가 생긴 게 생각보다 되게 큰 행복이더라고요. 김모님, 이거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이에요. 팬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트로트는 세대를 가르는 음악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음악이다. 그걸 이찬원이 참 자연스럽게 해내는 것 같아요. 이찬원이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예능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KBS 불후의 명곡에서는 몇 년째 MC를 맡으며 안정적인 진행을 보여주고 있고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도 활약하고 있죠. 셀럽병사의 비밀은 국내 최초의 의학 스토리텔링 예능인데 이찬원이 메인 MC를 맡고 있어요. JTBC 톡파원 25시에서도 MC로 오랫동안 활약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볼룬티어라는 스포츠 예능의 MC 겸 해설자, 방판뮤직 어디든 가요의 MC 겸 가수로도 나섰었어요. 이 사람은 가수이면서 동시에 방송인이에요. 2024년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을 때 수상 소감이 정말 큰 화제가 됐었죠. 이찬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16년 전 2008년에 전국 노래자랑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KBS에 발을 디디고 2020년 데뷔해 KBS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함께했다. 최근에 가수가 노래에 집중하지 왜 그렇게 방송을 하려고 하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방송이 너무 좋고 예능이 너무 좋았다. 앞으로도 방송인으로서 예능인으로서의 길을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것 같다. 이 소감이 팬분들 마음을 울린 이유가 있어요. 보통 대상 수상 소감은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찬원은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게 진심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수상 소감 영상이 네이버 TV 1위에 오르고 유튜브에서 100만 뷰를 넘겼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수상 소감 영상이 100만 뷰라니 그 자체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 순간을 반복해서 보고 싶어 했다는 걸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찬원이 자기가 출연한 프로그램에 PD 이름, 작가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감사를 전한 거예요. 프로그램 하나를 론칭하기 위해서는 제작진들의 수없는 회의와 노고가 뒤따른다. 이 대상은 이찬원이라는 이름 석자로 그분들의 노고를 대신해서 받은 것이라고요. 그리고 2025년 연예대상에서는 2년 연속 MC를 맡으면서 올해 예능인상까지 수상했어요. 만 28세에 지상파 연예대상 대상을 받은 남성 최연소 기록. 그게 이찬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상의 무게가 아니라 상을 받은 사람의 태도거든요. 이런 사람이니까 믿게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이제 작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람은 한번 감동받는 건 쉬운데 여러 번 믿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이찬원은 활동을 이어가는 방식이 한번 크게가 아니라 꾸준히 단단하게 가까워요. 2021년 첫 싱글 편의점을 발표하면서 데뷔 후 음악방송 첫 1위를 기록했고요. 같은 해 10월에는 데뷔 첫 미니 앨범 선물을 발매했어요. 이 앨범의 선주문량이 10만 장을 넘겼다는 보도가 있었죠. 트로트 가수의 앨범 구매력은 팬덤 결집력의 한 지표인데 이 수치가 말해주는 건 이찬원 팬덤의 힘이었어요. 2023년 2월에는 정규 1집원을 발표했는데 발매 이틀 만에 누적 51만 장을 기록했다는 보도도 있어요.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요. 팬덤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됐다 해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은 작품으로 증명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2024년에는 미니 2집 브라이트 찬으로 역시 5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고요. 콘서트 라이브 앨범 창가는 24시간 만에 스트리밍 105만 회를 기록하면서 멜론 밀리언즈 앨범에 올랐어요. 그리고 2025년 10월 20일 두 번째 정규 앨범 찰란이 발매됐어요. 이틀 만에 54만 장 이상 판매되면서 초동 판매량 61만 장이라는 자체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3연속 하프 밀리언셀러를 달성한 거죠. 타이틀곡 오늘은 왠지는 벅스 실시간 음원 차트 1위, 멜론 핫백 등 주요 차트에 이름을 올렸고요. 수록곡들도 동시에 차트에 진입하면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어요. 특히 정규 2집 찰나는 음악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타이틀곡 오늘은 왠지는 이찬원이 처음으로 도전한 컨트리 장르였고 앨범 전체가 컨트리, 발라드, 유로 댄스, 소프트록, 모던 록, 재즈까지 무려 12곡의 다양한 장르를 담았거든요. 작곡가 조영수가 총괄 프로듀싱을 맡고 로이킴이 작사에 참여하고 김이나 로코베리 등 화려한 진용이 함께했어요. 이 앨범이 보여주는 건 이찬원이 트로트라는 한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음악적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전이 결과로도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찬원은 하늘여행이라는 곡으로 KBS 뮤직뱅크에서 1위를 했는데 트로트 가수로서는 무려 17년 만에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1위라는 기록이었어요. 장르의 벽을 넘어서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세 번째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부산에서 보내주신 박모님 사연이에요. 저는 남자 직장인이고 솔직히 트로트에 편견이 있었어요. 트로트 하면 왠지 중년 아저씨들의 음악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회사 선배가 이찬원 한 번만 들어봐라 해서 그냥 예의상 들었다가 제가 먼저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특히 라이브 영상이요. 무대가 끝나도 뭔가 남아요. 막 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찰란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는데 이게 정말 트로트 앨범인가 싶었어요. 컨트리도 있고 록도 있고 재즈도 있고 장르에 갇히지 않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어느 날 아버지랑 같이 보는데 아버지가 웃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건 장르가 아니라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구나. 박모님, 정말 고마워요. 이 사연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문장은 이거예요. 장르가 아니라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 이찬원의 매력은 딱 그 지점에 있어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에서 보내주신 이 모님 사연이에요. 저는 40대 워킹맘이에요. 출퇴근길이 매일매일 전쟁이거든요. 아침에 아이들 챙기고 회사 가고 저녁에 또 밥 차리고 재우고 그러다 보면 나를 위한 시간이 없어요. 근데 출근길에 이찬원 노래를 틀면 마음이 정돈돼요. 과하게 슬프지도 과하게 들뜨지도 않아서요. 어느 날은 신호대기 하다가 풍등이 나왔는데 눈물이 그냥 흘렀어요. 울려고 한 게 아닌데요. 그냥 이 노래가 나한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이찬원은 제 출근길의 루틴이 됐어요. 대단한 위로가 아니라 매일 곁에 있는 힘. 그게 이찬원이에요. 지난번에는 차에서 편의점이 나오는데 아이가 뒤에서 따라 부르더라고요. 엄마, 이 노래 좋아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는 등하원길에도 같이 들어요. 엄마와 아이의 공통 플레이리스트가 된 거죠. 이모님 정말 감사해요. 대단한 한방보다 매일 곁에 있는 힘. 이게 바로 생활형 위로인 거죠. 여러분, 가수의 진짜 체온은 어디서 느껴지냐면요. 콘서트 현장이에요. 무대가 커질수록 더 화려해지기 쉬운데 진짜 강한 가수는 반대로 노래가 더 또렷해집니다. 이찬원은 2024년 6월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창가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요. 데뷔 4년 만에 KSPO DOME에 입성한 거였죠. 매 공연마다 전성 매진을 기록하면서 강력한 티켓 파워를 입증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이어지는 전국 투어 콘서트 창가 찬란한 하루를 진행하고 있어요. 참고로 창가라는 이름에는 의미가 있어요. 찬란할 찬에 노래가를 써서 찬가. 흐르는 비처럼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이찬원의 음악 정체성과 팬을 향한 마음을 담은 타이틀이죠.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 3일 공연을 시작으로 대구, 인천, 부산을 거쳤고요. 전국 7개 도시를 순회하는 대규모 일정으로 앞으로 진주, 광주, 대전으로 이어질 예정이에요. 가장 최근 공연은 부산이었죠. 2026년 1월 31일과 2월 1일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찬가 찬란한 하루가 열렸습니다. 이 부산 공연에서 이찬원은 약 203분간 무대를 이끌었어요. 203분이면 3시간이 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혼자서 무대를 채웠다는 건 단순히 길다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관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흐름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번 투어는 360도 무대를 활용해서 관객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구성이 화제가 됐어요. 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객석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무대 안에 같이 들어간 느낌이었다고요. 여기서 팬들이 특히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커졌다가 아니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오프닝에서는 웅장한 밴드 사운드와 레이저, 조명이 어우러진 퍼포먼스로 시작하고요. 오늘은 왠지 그댈 만나러 갑니다 같은 곡으로 부드럽게 열었대요. 그리고 남진의 상사와 나훈아의 간다 이거지.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 임주리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같은 세대를 아우르는 명곡들을 자기만의 해석으로 소화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고 해요. 정규 2집 찰나의 신곡 무대도 포함돼 있어서 팬분들이 특히 좋아하셨어요. 콘서트를 좋아하는 건 아는 노래 따라 부르기도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의 현재를 현장에서 처음 마주하는 그 떨림이 있거든요. 이찬원은 트로트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콘서트에서는 발라드부터 댄스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올라운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요. 감성을 자극하는 서정적인 무대부터 관객의 흥을 돋우는 신나는 퍼포먼스까지 기승전결이 뚜렷한 세트리스트로 공연의 재미를 더하죠. 콘서트 후기에 자주 나오는 문장 하나가 이찬원의 인기 비결을 정말 정확하게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영상으로 본 것보다 현장이 더 좋았다. 이 말은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태도와 준비성과 진심이 현장에서 더 선명했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이찬원은 무대 위에서 사람을 보여주고 관객은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은 앞으로도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을 놓게 되는 거예요. 5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대전에서 보내주신 정모님 사연입니다. 저는 60대 아버지입니다. 딸이 이찬원 팬이에요. 처음엔 요즘 젊은 애들 트로트를 왜 듣나 싶었는데 딸이 보여준 예능 영상을 봤더니 이 청년이 어른한테 말하는 게 참 바르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저런 청년이 있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저도 같이 보기 시작했어요. 불후의 명곡에서 MC하는 모습을 보면 선배 가수분들한테 예의 바르게 대하면서도 진행을 매끄럽게 이끄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딸보다 제가 더 열심히 챙겨봅니다. 유튜브에서 이찬원 라이브 영상만 모아놓은 재생 목록도 만들었어요. 며칠 전에는 딸이랑 같이 콘서트 신청까지 했어요. 평생 콘서트라는 걸 가본 적이 없는데 이 나이에 딸이랑 같이 간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찬원 덕분에 딸과 공유할 수 있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딸아, 아빠가 고맙다. 정모님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에 딸한테 하신 말씀에서 저도 울컥했어요. 아버지와 딸이 같이 콘서트를 간다니 그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이찬원이 가진 독특한 힘이에요. 가족 단톡방에서 살아남는 가수. 엄마, 아빠, 이모, 삼촌, 친구까지 다 같이 보게 되는 콘텐츠.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찬원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말의 힘이에요. 이 사람은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유쾌하게가 아니라 정확하고 기분 좋게 해요. 그래서 입덕이 노래로 시작해도 고정 팬이 되는 건 말투와 태도 때문인 분들이 많아요. 예능에서 보면 이찬원은 어떤 순간에도 정제되고 정확한 말이 마치 준비된 것처럼 나와요. 트로트에 관해서는 백과사전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해박한데 그걸 으쓱하려고 쓰지 않고 분위기를 살리는 데 쓰거든요.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시청자가 신청한 곡을 몰라서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학창시절 이력도 재밌어요.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이었고 대학교에서는 농활대장, 학생회 기획차장, 기획국장, 집행국장, 부학생회장까지 섭렵했대요. 사람과 어울리고 조직을 이끄는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의 소통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닐까 싶어요. 6번째 사연이에요. 인천에서 보내주신 최모님 사연입니다. 저는 50대 주부인데요. 남편이 얼마 전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30년 넘게 회사를 다녔는데 갑자기 집에만 계시니까 서로 어색하더라고요. 대화도 줄고 같이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제가 이찬원 콘서트 라이브 영상을 틀었는데 남편이 옆에 슬쩍 앉아서 같이 보시더니 이 친구 실력이 보통이 아니네 하시는 거예요. 노래도 잘하지만 무대 구성이 탄탄하다고 하시면서 옛날에 조용필 콘서트 갔던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녁마다 같이 영상을 보는 게 일과가 됐어요. 남편은 이찬원 가창력을 분석하고 저는 무대 연출이랑 의상을 감상하고
같은 걸 보면서 다른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게 참 좋아요. 지난주에는 찰란 앨범을 블루투스 스피커로 틀어놓고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남편이 이 앨범 진짜 다양하다면서 놀라시더라고요. 정년 후에 부부 사이가 멀어질까 걱정했는데 이찬원 덕분에 오히려 대화가 늘었어요. 최모님, 정말 좋은 사연이에요. 은퇴 후 부부가 새로운 공통 관심사를 찾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찬원이 그 역할을 해준 거네요. 이런 사연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찬원은 개인이 좋아하는 가수를 넘어서 관계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딸 사이에, 엄마와 아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직장 동료 사이에 이찬원이라는 이름 하나로 대화가 시작되고 공감이 생기고 시간을 함께하게 돼요. 7번째 사연이에요. 광주에서 보내주신 한모님 사연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친구들은 K-팝 아이돌만 좋아하는데 저는 이찬원을 좋아해요. 처음에 친구들한테 말했을 때 트로트를 왜 듣냐고 놀림을 받았어요. 근데 이찬원 예능 영상을 보여줬더니 친구들도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는 형님에 나왔을 때 출연진의 프로필이나 MC들의 수상 기록을 정확히 알고 있던 장면에서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반에서 이찬원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그리고 뮤직뱅크에서 1위 한 적도 있다고 했더니 친구들이 트로트 가수가 뮤직뱅크에서 1위를 요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이찬원이 트로트 가수라는 편견을 깨준 것 같아서 뿌듯해요. 나중에 꼭 콘서트 가고 싶어요. 그때까지 용돈 모을게요. 한모님, 중학생인데 이렇게 멋진 사연을 보내줘서 고마워요. 용돈 모아서 콘서트 간다니 그 마음이 참 예뻐요. 이 사연이 좋은 이유는 10대도 60대도 같은 가수를 좋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찬원만의 특별한 힘이에요. 8번째, 마지막 사연입니다. 제주도에서 보내주신 송모님 사연이에요. 저는 70대 할머니입니다. 혼자 살고 있어서 TV가 유일한 친구예요. 어느 날 불후의 명곡을 보다가 이찬원이라는 청년을 알게 됐어요. 노래도 잘하지만 선배 가수분들한테 예의가 참 바르더라고요. 진행하면서 어르신들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청년이다 싶었어요. 그 뒤로 손녀한테 전화해서 이찬원이라는 가수 아니냐고 물었더니 손녀가 깜짝 놀라면서 할머니 이찬원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손녀랑 통화할 때 이찬원 이야기를 해요. 전에는 건강 이야기만 하다 끊었는데 요즘은 30분씩 수다를 떨어요. 손녀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덕분에 전화하는 게 즐거워졌다고요. 이찬원 덕분에 손녀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이 할미가 참 고마워요. 송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70대 할머니와 손녀가 이찬원으로 연결되다니 이게 바로 세대를 이어주는 음악의 힘이에요. 오늘 8개의 사연을 통해 이찬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느껴보셨을 거예요. 팬덤이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가수 이래서 좋다라고 말할 때 팬덤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찬원 팬덤 찬스가 자부심을 느끼는 포인트를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첫째, 노래로 설득하는 사람. 토크형 가수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 더 오래가는 건 결국 무대에서 설득하는 사람이에요. 이찬원은 그게 돼요. 둘째, 꾸준히 작품을 쌓는 사람. 한 곡 터뜨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앨범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정규 1집 1에서 정규 2집 찰랑까지 음악적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걸 팬들이 직접 목격하는 거예요. 셋째, 가수와 방송인을 동시에 해내는 사람. 불후의 명곡 MC, KBS 연예대상 대상, 톡파원 25시 MC. 한 분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에서 인정받는 사람. 넷째, 잘 되는 순간에도 태도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 이게 팬덤이 가장 자부심 느끼는 포인트예요. 성공해도 사람이 그대로인 것. 무대가 커져도 감사가 커지는 것. 소암 화나 돕기, 산불 피해 성금 기부 등 조용히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이찬원이라는 사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좋아하게 만들고 결국은 믿게 만드는 사람.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만 바라보며 걸어온 24년의 외길. 미스터트롯 무대에서 보여준 실력과 캐릭터. 데뷔 후 꾸준히 작품을 쌓으며 3연속 하프 밀리언셀러를 달성한 저력.
가수이면서 방송인으로서 KBS 연예대상 대상까지 수상한 다재다능함. 203분 콘서트를 혼자 이끌면서도 관객과 더 가까워지는 무대 위의 진심. 그리고 잘 되는 순간에도 겸손과 감사를 잃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쌓여서 팬들은 좋아한다를 넘어 믿는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찬원은 가족이 함께 듣게 만들고 세대가 함께 웃게 만들고 힘든 날 마음을 정돈해주고 꾸준히 성장하며 신뢰를 키우는 가수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가장 크게 완성되는 곳이 바로 콘서트 현장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찬원의 전국 투어는 계속됩니다. 2월에는 진주, 그 이후 광주와 대전, 그 모든 도시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겠죠. 오늘 방송을 통해 이찬원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음악 한 곡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지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댓글 미션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찬원 입덕 순간은 언제였나요? 노래로 들어오셨나요? 예능으로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콘서트로요? 그리고 이 영상은 진짜 꼭 봐야 한다 하는 레전드 제목 하나만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로 다음 편은 입덕문 TOP10을 뽑아서 레전드 타임라인으로 더 따뜻하고 재미있게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찬란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김지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